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금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홍성군의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홍성군의 현황입니다. 홍성군은 인구 9만 8천 도시예요. 3개 읍과 8개 면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내포 신도시가 옆에 조성되고 있어서 홍성군의 인구는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산업은 농업 중심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속기업의 그 현황은요, 회장님 한 분에 부회장님 한 분, 감사님 2분, 운영인 15분, 사무국장 상근직 저 혼자고요. 총 35면에 6개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자연생태분, 환경분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홍성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 5년 단위씩 끊어서 있다 보면요, 자연 생태분과 보면 홍성 생태조사, 엄마가 최고인 인생 선생님과 남산의 보물, 남산의 보물 워크북 제작,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 그 사업에서 중점이 됐던 것은 교육입니다.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17개의 과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 금전적인 것과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사업을 굉장히 중점을 했습니다. 벽화 그리기도 있고요. 나눔 장터, 내포 축제 참여하고 그 17번 파트너십 같은 것을 많이 했고요. 기후분과 사업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 번 2011년서부터 15년 동안입니다. 여기서 보면 역제방쪽의 보물들, 보계산의 보물들, 자연생태분과 쪽입니다. 2013년 수동 갯벌마을의 그 보물들, 그 다음에 벽화, 용봉산의 보물들, 오소산의 보물들, 보물들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생성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자원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보물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역 개발 분과 같은 경우는 조금 미진했고요. 여성복지 분과 정말 미진하고 있습니다. 편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사업에서도 보시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자연생태분과는 별빛 따라 1박 2일 탐구체험. 이 1박 2일 탐구체험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020년 이후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그 체험을 못했는데, 반딧불이라는 이름으로 체험을 많이 별빛 따라해서 반딧불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서 활성화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2000년대 2016년 들어서는 조금 활동을 좀 많이 했어요. 여성분과에서는 김씨 할머니 화가되다 꿈꾸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할머니에 대한 그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교육문화분과에서는요, 환경동아리를 이용한 환경동아리를 위해서 유아이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꾸준하게 지속해 왔습니다. 저희 보시다 보면 15년 동안 사업을 그래프를 보다 보면요, 1번서부터 1번하고 8번, 9번, 16번 빠져 있어요. 이 왜 그런가를 갖다가 좀 분석을 저희들 좀 해봤어요. 미실행 지표가 된 성평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산업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해양자원 보전, 책임있는 행정과 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했던 그 사업들이 있거든요.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응, 육지생태계 보전, 파트너십 꾸준히 했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을 했을 때 환경 관련 부서,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 군에 있으면서 담당관실이 환경과에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과에서는 환경 관련만 돈을 써라. 분과를 조성해놨는데 분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다 할지라도 환경 관련 아니면은 노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정말 맞추다시피 억지로 그 환경에 다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 지자체와의 온도차가 좀 많이 발생돼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활동하고 싶어도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도시에서 다양성이 조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가를 섭외와 그리고 활동가로서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중점 사업에서 SDG에서 양질의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홍성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에코테스트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홍성 쪽에 있는 하천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 사업하고 있고요. 천수만에 날아오는 철새들 모니터링, 그리고 학교에 찾아가서 양질의 찾아가는 환경 교육, 그리고 봄, 가을 우리가 만들었던 책을 갖고서 들꽃기엔 그 야생화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 하나입니다. 2009년서부터 우리 보물들이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7개의 보물을 찾아서 통합 책자를 만들어서요. 홍성교육지원청 교과 기초자료로 지금 사용 중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사업에서 성과는요. 하천을 갖다가 그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했는데 반딧불이 서식지를 찾게 됐습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마을을 갖다가 교육 그리고 견학 그 계속적인 그 반딧불이를 서식하고 사육하시는 분을 모셔와고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하면 반딧불이가 잘 사육할 수 있을까 컨텐츠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요. 지금도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성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관에서 관심을 보여서요. 이번 연도부터는 사무국장을 하나를 더 두어가지고 마을에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성과 세 번째는요. 홍성 지역에 그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다랭이 논이 있는데 여기에 그 청운대학교 정만초 교수님께서 그 홍성에 오면서 꽃무렵을 심었어요. 이 꽃무를 심고 우리 홍성을 지속하는 발전에 위해서는 마을을 축제를 기획해 가지고 이분들도 5주차를 동안 해가지고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밤에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교육을 시키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제가 손은 안 대도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천이었거든요. 합치와 합천과 습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홍성에 있는 홍양저수지가 있어요. 홍양저수지를 문서로만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가면서 그 다음에 그 문서를 바탕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이 찍고 나서 이게 조금 유튜브에다 제가 살짝 했더니 EBS에서 2022년 지독한 끌림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수리부엉이 편 2편에서는 저희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그 영상을 갖고 다큐멘터리가 또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교육청에서 교육자료, 우리 지역의 환경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 성과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요. 세계 환경인날 기념 6월 4일 미술대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저희가 이번에 그 마지막에 그 성과 보고까지 한 거로 다시 보강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홍성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그 능력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은 에반디뿌리입니다. 에반디뿌리는 밤에 불빛을 내고 돌아다니는데 참 대단하잖아요. 잡혀먹을 수도 있는데 빛을 낸다는 것은 나를 봐라. 짝짓기도 있지만은 이 반딧불이 속에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을 통해 가지고 빛을 내지만은 루시페린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은 배가 아프고 죽을 수 있거든요.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시스템 사고방식입니다.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5번 육지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도시, 11번. 자, 지방도시에서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는 소멸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청년들은 떠난 이유가 일자리 없다. 그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 산을 하나 묶여버려서 거기다가 농공단체도 만들고 만들 거야. 그래서 청년들은 그래 안 떠나고 일자리를 봤어. 다양성이 떨어져요.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청년들은 만족감이 감소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요. 그러면 기업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 너희 도시에서 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 그래서 그 기업들도
땅을 팔고 다른 도시로 떠나거든요. 결론적으로 갈등과 발전되고 지방에는 사람들은 없어지고 환경은 오염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시스템 사고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SDGs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조금 깨우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시스템 사고 방식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하고 굴러본 다음에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속협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성과를 내고 극대화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환경의 날 미술대회를 갖다가 분과 사업을 하나를 합쳤어요. 날짜는 한 날짜입니다. 6월 4일, 6월 4일. 홍주 역사관 안에다 홍성전자 한 공간입니다. 이 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략이 뭐냐? 시스템 플랫폼 뭐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를 묶어가지고 고객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에 있던 변경, 사업 계획서를 변경을 신청했고요. 지속협 분과 회원들과 의논을 통해 가지고 한 날짜를 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의원님들 다 참여해 주셔야 하잖아요. 의원님들과 상의했고 참여자의 고객들, 학생들, 교육진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문 발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글자를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읽어요. 영상과 음성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들었을 때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고객들이 만족하는 좀 핀셋 마케팅을 좀 사용했습니다. 규모 장소입니다. 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홍주성입니다. 홍주성 안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면적 나왔고요. 사전 접수를 통해 가지고서 대회 규모와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부 13개 교에서 456, 유치부 8개 교에서 89명, 545명이 1차 접수됐어요. 당일 현장 접수해서 189명 접수해가지고 아래에는 출품작들이에요. 662점이 작품됐고요. 그날 참여했던 인원이 1,400명 정도.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홍보를 너무 잘해도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가서 너무 어려웠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봉사활동자 분들 업무 분담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업무 분담할 수 있게 시간대별 위치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영상인데 영상은 넘어가고요. 환경이나 기념에서 협업, 다 개발공사, 충남지속협, 보령지속협, 행복여행 나눔, 우리 지속협을 통해 가지고서 묶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했던 피크닉을 즐기면서 홍주성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가 축제라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이 1,400명 정도에서 일부 가구 1,000명 정도를 식사를 하겠는데 텀블러, 다용기 세트를 갖고 와가지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겠고요. 200인분을 주문했는데 200인분에서 1,000명을 먹였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게요. 모세의 기적보다 정말 굉장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행사에서 다양성을 추구했던 게 뭐냐면요. 행복여행 나눔에서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하는 사람들한테 키트를 드렸어요. 보자기 속에 새싹 키트가 들었었고요. 가족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부스 마련됐고요. 자원순환해가지고 우유팩 폐건전지를 갖고 오신 분들한테 쓰레기 봉투 나눠드렸고요. 빈 화분, 버려진 빈 화분을 갖고 오면 공기정화식물을 직접 심어갈 수 있게, 그리고 행사장에 버려진 쓰레기 중에 보물이라고 적혔어요. 보물찾기를 통해 가서 아이들의 즐거움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많이 즐거워하고 있죠? 일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보령지속협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서 마술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교육과 묶어버렸습니다. 자, 행사가 끝났으면 끝이 아니죠.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와 인터뷰, 수상작들 그 어린 친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지금 다 나눠드렸고요. 책자는 인쇄하지 않고 PDF 파일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서 저희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수작 61점과 액자로 제작해서 전시를 했고요. 야간 그 홍주성에서 미디어 파스를 통해 가지고서 또 야간 정시,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어제였죠. 어제 그 행사에서 그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그림하고 바다 이야기 나왔죠. 그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런 그림을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최우수작이고요. 여기서 그다음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의 그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고 뒤에 자기의 생각을 적었던 것을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사진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다 유치부, 초등부 나눴습니다. 미디어 파스를 통해 가지고서 홍성군에 KT 건물이 있어요. 그 KT에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영상 홍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미술대회입니다. 미술대회 그림을 그렸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미술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림대회 작품 설명은 작가가 없으면 못하는데 영상에서도 작품 설명,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썼던 글을 작품을 설명할 수 있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분석 보고서입니다. 미술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대기 오염, 유치부입니다. 해양 오염, 쓰레기 오염, 토양 오염, 기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이 그러면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 했을 때 바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땅에 감사하자, 나무를 심자, 대중교통을 타자, 그 기타에서 쓰레기에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이게 교육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네, 초등부입니다. 초등부가 생각하는 환경 오염은 대기 오염, 쓰레기 오염, 해양 오염, 토양 오염, 기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회복에 나무를 가꾸자, 보호하자, 심자. 전기를 아껴 쓰자, 불평등한 생활을 대천에서 사용하자, 환경에너지, 매연, 대중교통. 이렇게 이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육적 관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전달이 학습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학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경제 발전에 의해 과도한 자율행선,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한 IT 시대의 변화로 인한 증가, 에너지 사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 아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자연을 추구하여 생긴 기후변화를 학습적 수준에 맞게 교육이 필요함이라는 돌출적 이야기가 나왔고요.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와 업사이클, 리사이클링 되는 제품,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미술을 통해 가지고 돌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